9월 시행한 고1 모의고사 독서 지문 시작할게. 형법에 관한 지문이야. 첫 번째 문단, 형법이 무엇인지.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률이야. 그래서 어떤 행위가 형법상 범죄 행위에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어야 되고,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책임. 이 세 가지가 순차적으로 모두 충족해야지 이거 범죄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성립 요건인 구성요건, 해당성은 하나씩 나오겠지. 구성요건, 해당성, 그리고 위법성, 그리고 책임. 이 세 가지가 순차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어떤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누가 어떤 행위를 했어. 누가 한 대를 때렸어. 그러면 이 구체적인 사실이 형법상 규정된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해. 그러니까 누가 한 대 탁 때렸어. 이게 이제 형법상에 규정된 범죄의 유형에 해당하는 건지 먼저 보고, 이때 구성 요건으로 행위와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성 요건상 행위와 결과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 말이 무엇이니? 행위와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 그러면 행위와 결과를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그지? 만일 행위와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이게 때린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얘가 범죄가 다쳤다든가 아니면 때려가지고 이가 나갔다든가 이렇게 인정되어야 되는 거야. 내가 때린 게 얘가 이가 나간 이유하고 인과관계가 아니면 이건 안 된다는 거야. 행위와 결과를 어떨 때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고, 두 번째 성립 요건은 만일 행위와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게 인과관계가 돼야 되고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지. 두 번째 성립 요건은 위법성은 전체 법질서에 위반된다는 가치 판단으로 어떤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면 일반적으로 위법성이 추정된다. 전체 법질서에 위배된다는 거야. 그래서 구성 요건에 만일 해당된다면 그거는 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추정된다는 거야. 추정된다. 하지만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더라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 위법성이 소멸시키는 사유인 위법적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자, 때렸는데 이게 범죄가 아닐 수도 있어.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 예시가 나왔다.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타인에 대한 폭력이 형법에 규정된 위법성 조각 사유 중 하나인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면 내가 이렇게 안 때리면 죽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때렸어. 이게 정당방위지, 그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위법성이 날아갔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법이 위배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범죄라고 볼 수가 없대. 자, 위법성이고 세 번째 성립 요건은 책임인데요. 행위자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다는 성질을 의미하는데, 이런 게 때렸어. 그러면 너 나빠! 이렇게 사회적으로 비난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야. 어떤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도 행위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지 않다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때 행위자에 대한 책임을 묻을 수 없는 사유인 책임 조각 사유 역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예로 강요된 행위. 그러니까 내가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게 아니고요. 옆에서 막 있잖아. 힘센 애가 너 안 때리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강요해가지고 내가 때렸어. 그러면 얘가 비난 사유가 아니지. 너 나빠 이러기 전에 때리라고 옆에 시킨 애가 더 나쁘지, 그지? 그래서 행위를 한 사람은 사회적 비난 대상이 안 되는 거야. 이때는 이제 책임이 없지, 그지? 책임이 없으면 이건 범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자. 형법이 범죄하고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률이고요. 자, 형법상, 자, 여기 형법상 범죄 행위 성립의 요건은 세 가지지. 범죄 행위 성립의 요건은 세 가지였는데 그 첫 번째가 구성 요건 해당성. 이건 자, 어떤 행위를 했어. 어떤 행위가 행위에 대한 자, 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어디에 해당돼? 형법에 규정된 범죄 유형에 해당되는 거. 한 대 때렸어. 그러면 범죄 행위, 형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건 일단 이게 성립되는 거야. 자, 그리고 자, 행위의 결과가 두 번째, 행위의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뭐가 성립돼야 된다. 행위와 결과 간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에 또 뭐 있어? 여기에 만일 자, 우리 연두색을 한번 해볼까? 행위의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이니까 행위의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아닌 것도 있겠지, 그지? 그래서 행위와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지. 있음.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성요건 해당성에 해당되면 이게 이제 위법성이 있는지 봐야 돼. 위법성. 세 가지 요건을 순차적으로 본다 했으니까 여기 해당되면 그 다음에 위법성을 보는 거야. 위법성은 법질서에 위배된다는 가치 판단이고 구성요건에 해당함은 앞에 있잖아. 요 우리 첫 번째 봤던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거야. 위법성으로 추정되는 거고. 그러나 예외가 있지. 위법성 조각 사유. 조각이라는 것은 위법성이 딱 날아가 버린다는 거야.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날아가 버리는 거지. 범죄가 성립 안 돼요. 범죄가 성립 안 되는데 예로 뭐 있니? 예로 정당방위가 있지, 그지? 자, 정당방위일 때.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야? 책임이 있냐, 없냐? 책임을 따져봐야 되지. 책임은요, 행위자에 대한 때렸어. 그러면 너 왜 때려? 너 나쁜 짓 했어. 이러면서 행위자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다는 성질을 지니고 있고요. 그러나
자, 사회적 비난이 가능하지 않을 때 어떤 게? 책임 조각 사유, 책임이 날아가 버리는 거야.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사유에 해당하면 범죄 성립이 안 되는 거야. 범죄 성립 안 됨. 언제? 강요에 의한 것. 강요된 행위일 때. 강요된 행위일 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단 볼게. 세 번째 문단. 형법에서 다루는 범죄는 고의범과 가실범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고의범은 일부러 한 거지, 그지? 고의범은 행위자가 죄를 범할 의사를 가지고 저지르는 범죄.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마음속 의사를 가지고 행동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 역시 고의범에 포함하고 있다. 자, 이렇게 고의범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누군가 다쳐. 그러니까 골목에서요. 좁은 골목길에서 질주하잖아, 그지? 질주하면 사람이 다칠 수 있어. 좁은 골목길에서 차가 막 달린단 말이야. 그러면 피할 데가 없어. 그러면 사람 사고 날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해. 그러면 미필적 고의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막 심하게 때려. 아이를 갖다가 부모가 막 심하게 어린아이를 갖다 가슴을 막 내리쳐. 그러면 어떻게 가슴뼈가 부러져가지고 얘가 심장이 찔려가지고 장기가 손상돼가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막 심하게 때려. 그러면 이거 아닌 척 하지만, 우연인 척 가장하지만 얘는 죽일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게 미필적 고의인 거야. 그러니까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것은 그렇게 분명히 위험되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건 마음속 의사를 가지고 있는 행동을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거야. 형법에서 다루는 범죄는 고의범이 대부분이지만, 자, 실수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죄를 범할 의사는 없지만 부주의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의 과실로 인한 범죄인 과실범에 대해서도 특별한 규정을 두어 처벌하고 있다. 운전하다가 밑에 뭐 떨어졌어. 그래서 운전하다가 내 발 밑에 뭐 떨어졌어. 안 주워야 되지, 그치? 근데 순간 뭐 떨어졌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죽다가 사고가 빵 났어. 그런 건 실수지, 그지? 그럼 고의범이라기보다는 과실범에 해당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이 문단만, 자, 정리해보면, 범죄를 또 뭐야? 범죄를 뭐와 뭐로? 고의범하고 과실범으로 나눴다, 그지? 고의범은 죄를 범할 의사가 있는 거야. 범할 의사, 생각이 있는 거야. 범죄 사실에 대한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요. 인식도 있고요. 뭐도 포함된다?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우연인 척 가장하면서, 마음은 죽일 마음이 있는데 우연인 척 가장하는 거야. 그래서 뭐 골목에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가 쓰 있어. 그러면 막 질주해가지고 그 사람을 치는 거야. 미필적 고의인 거야. 우연인 척 하면서 그를 마음이 있었던 거야. 범죄 사실,
범죄 사실이, 미필적 고의는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마음속 의사를 가지고 행동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분명히 사고나. 근데 그런 마음 갖고 행동하는 거. 그게 미필적 고의. 자, 과실범은요, 실수라는 거지, 그치? 과실범. 실수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거야. 신체 침해. 그 다음에 이제 과실에 대해서 네 번째 문단. 과실은 결과 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의 유무와 형법상의 과실범 규정에 따라 과실도 이제 두 가지 유형을 나누는 거야. 발생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서, 먼저 인식 유무에 따라, 그리고 형법상 과실범 규정에 따라서 나누는데, 인식이 이거 사고 날 위험이 있어 따라 과실의 유형을 나누면요, 인식 없는 과실하고 인식 있는 과실로 나눌 수 있는데, 예가 나와요. 얘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통화하다가 정지 신호를 보지 못하고 통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건 통화하다가 인식이 없었던 거야. 사고를 일으킨다, 사고 일어날 거야, 이렇게 인식이 없었다는 거야. 운전 중 통화 행위가 사고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운전자의 행위는 인식 없는 과실에 해당하고, 그러나 운전 중 통화 행위가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인식했지만 주의해서 운전하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통화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내가 알고 있었잖아. 이렇게 하다가 사고 나는데 알고 있었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인식 있는 과실에 해당해야 하는 거야. 근데 인식 있는 과실하고 인식 없는 과실은 진짜 운전자가 말하기 나름이지, 그지? 이건 좀 구분하기가 좀 애매하다, 그지? 두 과실은 형법상 취급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차이가 없고, 과실범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도 않아. 알고 있든 알고 있지 않든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하지만 두 과실을 구분함으로써 뭐와 인식 있는 과실을 미필적 고의와 구별할 수 있다. 인식 있는 과실은 이게 있잖아. 내가 굳이 저걸 갖다가 저 사람을 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야. 근데 미필적 고의는요, 내가 모른 척 하면서 저 사람 칠 마음이 있는 거야. 그거랑 구분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지. 5문단. 자,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 인식의 유무. 그리고 또 뭐가 있었니? 자, 형법상의 과실범 규정에 따라서 또 세 가지로 통상의 과실하고 업무상의 과실하고 중과실로 나누는데, 자, 통상의 과실은 뭐냐면 일반인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통상의 과실이야.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거. 자, 횡단보도 건널 때는 주의를 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위반하는, 횡단보도에 파란불에 초록불에 건너야 돼. 근데 안 그랬어. 이런 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거지. 그지? 통상의 과실이고요. 업무상 과실은요, 법정의 요구는 차이가 있어요. 업무상 과실은요, 그 업무가 계속 되지, 그지? 반복적인 수행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 발생에 대한 예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이런 사고가 발생할 거야. 이거 굉장히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돼. 예견 가능성이 높아. 근데 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일반적인 통상 과실보다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업무상 과실이 통상의 과실보다 무겁게 처벌되고, 중과실은요,
이 경우 업무는 결과 발생 야기 행위 내용이어야 하며, 그치? 업무는 결과 발생 야기 행위 내용이어야 하며, 이와 무관한 업무 수행하던 중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랑 연관된 과실이어야 돼. 그거 아니고는 인정하지 않는 업무상 과실이 아닌 거야. 중과실은요, 통상 과실에 비해 주의 의무를 현저히 태만한 경우, 극히 근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주의를 조금만 기울여도 괜찮은 거야. 근데 그걸 안 했어. 됐어. 그래서 통상 과실보다 상대적으로 무겁게 처벌한다. 그러니까 뭐 업무상 과실, 중과실은 통상 과실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이제 과실에 대해서 할게. 여기 자, 과실은요. 자, 과실범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과실 유무와 과실의 유무와, 그리고 첫 번째 과실의 유무와, 과실은 좀 잘 적을게. 과실은 첫 번째 과실의 유무하고, 두 번째 과실범 규정에 따라서, 과실범 규정에 따라 이렇게 나뉘는데, 이 과실은요, 법정형의 어떤 과실이냐에 따라서 법정형, 아니다. 여기가 과실범 규정에 따라 하는 얘가 뭐 이제 법정형 차이가 있는 거야. 차이가 있음. 얘는 과실 유무에 따라서는 하는 것은, 자, 과실 인식의 유무다. 과실의 인식 유무. 인식 유무는 차이가 있다, 없다? 자, 차이가 없다. 형법상 차이가 없다. 처음에 과실 인식 유무지. 인식이 있는 과실하고, 인식이 있는 과실은, 있는 과실하고, 두 번째 인식이 없는 과실하고 이렇게 나누지, 그지? 자, 여기 얘가 뭐가 나왔어? 자동차 운행 중, 자동차 운행 중 통화가 나왔지. 통화하면 내가 사고 날 거야. 인식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그지? 이 인식 있는 과실하고 인식 없는 과실하고 나누면서, 이거 인식 있는 과실하고는 뭐 미필적 고의와 구분하기 위해서, 미필적 고의와 구분. 미필적 고의는 뭐야? 미필적 고의는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운전 중 통화를 하면서 내가 정신이 없었어. 그러면서 이 사람 죽일 의도가 있었는데, 마치 이걸 갖다가 내가 정신이 없었어, 내가 운전 중 통화하느라고 못 봤어, 이렇게 핑계 대려고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하려고 하는 게 미필적 고의야. 그 다음에 과실범 규정에 따라서는 첫 번째 통상 과실이 있었지. 통상의 과실이 있고, 두 번째 업무상 과실이 있고, 세 번째 중과실이 있어. 자, 통상의 과실은 일반인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진짜 요구되는,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거야.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거. 그리고 업무상 과실은 업무와 관련되는 거야. 계속적으로 반복적 수행을 요건으로 하는 거지. 결과 발생에 대해서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높고요. 예견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항상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주의하지 않으면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야. 이런 예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통상과실보다 무겁게 처벌되고요. 중과실은요. 정말 조그만 주의만 해야 돼. 근소한 주의만, 작은 주의만 갖고도 주의만으로도 자, 결과 발생이 예견되는 거야. 결과 발생 예견돼. 그 작은 주의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는요. 이 두 개는 통상과실보다요. 무겁게 처벌된다. 여기까지고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보세요.